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부산에 사시는 66세 김현숙님의 이야기입니다. 김현숙님께서 사연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3년 전 40년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20년 넘게 바람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이혼 전까지는 남편만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요. 40년 동안 남편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요. 66세에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없길 바라며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김현숙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김현숙입니다. 올해 66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3년 전 40년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입니다. 이혼 전까지는 남편만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결혼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배우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 이종수와 1980년에 결혼했습니다. 저는 26세였고 남편은 28세였습니다. 중매로 만났고 3번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당시엔 그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이었고 저는 주부가 됐습니다. 결혼 첫 해에 아들 민수가 태어났고 2년 후 딸 지수가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일했고 저는 집안일과 육아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고 큰 문제도 없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아래로 받고 무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댁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친정은 중산층이었는데 시댁은 가난했습니다. 제가 시집 올 때 혼수도 많이 했고 친정에서 돈도 많이 보탰습니다. 그게 자꾸 생각났습니다. 내가 이 집에 돈을 많이 들였다. 내가 없었으면 이렇게 못 살았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태도에 나왔습니다.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식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저는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상만 차렸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하는 말도 안 했습니다. 당연히 일하는 거니까요. 돈 벌어오는 게 남편 의무니까요. 남편이 피곤하다고 하면 짜증났습니다. 나도 피곤한데 뭐.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냥 돈 벌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못한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이들 교육에만 신경 썼습니다. 남편보다 아이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켰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는데 남편한테 미안한 생각은 안 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가끔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했는데 저는 화를 냈습니다.
애들 교육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당신은 돈만 벌어오면 돼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저는 제가 이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마음에 상처를 준 겁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남편과 저는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을 무시했고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집에 와도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었습니다. 저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편했습니다. 남편이 말 안 걸면 저도 편하니까요. 그냥 각자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부부가 이렇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가끔 주말에 산에 간다고 했습니다.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집에 없으면 저도 편하니까요. 남편이 아침 일찍 나가면 저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집에서 TV를 보거나 쉬었습니다. 남편 없이 자유로웠습니다. 남편도 산에 가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산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집에는 남편과 저만 남았습니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인사하고 저녁에 밥 먹을 때 몇 마디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쓰레기 버려주세요. 전구 갈아주세요. 같은 말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대화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았습니다.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50대 중반이 됐을 때였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나 봅니다. 표정이 안 좋았고 한숨을 자주 쉬었습니다. 저는 물어봐야 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괜찮아요? 하고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남편 문제는 남편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말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한테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각자 살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였습니다. 외로웠을 겁니다. 남편도 저도 외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기댈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로당에 나가고 노인대학에 다녔습니다. 친구들과 수다 떨고 웃었습니다. 집보다 밖이 좋았습니다. 남편과 있으면 답답했는데 친구들과 있으면 즐거웠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집에 있으면 답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위로를 찾았을 겁니다. 다른 여자한테서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저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지요. 남편한테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어디 가든 뭘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돈만 잘 벌어오면 됐습니다. 정말 잘못 생각한 겁니다. 남편이 60세가 됐을 때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정년 퇴직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고 연금도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집에 계속 있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자꾸 눈에 띄었고 신경 쓰였습니다. 밖에 나가세요. 친구들이라도 만나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나갔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어디 가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관심 없었으니까요. 남편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김현숙 씨 맞으세요? 이종수 씨 부인이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종수 씨와 20년 넘게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만 놔주세요. 종수 씨가 저한테 오고 싶어 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20년이요. 여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종수 씨는 저를 진짜 사랑해요. 당신한테는 의무감만 있대요. 이제 이혼해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당신 바람 피웠어요. 20년 동안이요. 남편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인정하는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20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면 다해요. 왜 그랬어요? 나한테 뭐가 부족해서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나를 무시했어요. 40년 동안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싸웠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남편을 원망했고 남편은 저를 원망했습니다. 서로 잘못을 따졌고 서로 상처를 줬습니다. 아이들이 왔습니다. 중재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3개월간 싸우고 고민한 끝에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울며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2021년 가을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조정을 받았습니다. 재산을 반으로 나눴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남편과 법원을 나왔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됐을까? 남편만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혼자 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후회도 됐습니다. 매일 울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했습니다. 남편이 나쁘다고, 남편 때문에 인생 망쳤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위로해 줬습니다. 그래, 남편이 나빴어. 당신 잘못 없어.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 말로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정말 제 잘못은 하나도 없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혼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했고 저녁에도 혼자였습니다. 처음엔 외로웠는데 점점 괜찮아졌습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을 천천히 되짚어 봤습니다. 정말 남편만 나쁜 걸까? 저는 정말 잘못이 없을까?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노트를 꺼내서 적어 봤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어떻게 했는지요. 첫 번째로 떠오른 건 무시였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남편을 무시했습니다. 시댁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남편을 아래로 봤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들였다는 이유로 우위에 섰습니다. 남편이 말하면 대수롭지 않게 들었고 남편 의견은 무시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결정을 제가 했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보지 않았고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정하고 남편은 따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돈만 벌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의견을 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남편도 가장이었고 한 가정의 기둥이었습니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떠오른 건 무관심이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관심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퇴근하면 그냥 밥상만 차렸고 인사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남편이 피곤하다고 하면 짜증만 냈습니다. 남편이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내 일도 바쁜데 남편 일까지 신경 쓸 여유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배우자끼리는 서로 들어줘야 했습니다. 힘들 때 기대고 위로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혼자 내버려뒀습니다. 40년 동안요. 세 번째로 떠오른 건 차가움이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안 했고 고맙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남편이 돈 벌어오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칭찬할 필요도 없고 감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킨십도 없었습니다. 손도 잡지 않았고 포옹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관계도 의무적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냥 해야 하니까 했습니다. 남편도 느꼈을 겁니다.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요. 차갑다는 걸요. 외로웠을 겁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외로웠을 겁니다. 저도 외로웠지만 남편은 더 외로웠을 겁니다. 네 번째로 떠오른 건 무시무시한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상처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당신은 돈만 벌어와요. 당신 의견은 필요 없어요. 당신 시댁은 가난하잖아요. 같은 말을 했습니다. 화나면 더 심한 말도 했습니다. 당신 같은 남편은 없느니만 못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고생이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말은 칼보다 무섭습니다. 한 번 한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상처는 평생 남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생각하니 미안했습니다. 정말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떠오른 건 아이들만 신경 쓴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보다 아이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만 매달렸고 남편은 뒷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다 해줬는데
남편이 원하는 건 무시했습니다. 아이들이 밥 먹고 싶다고 하면 바로 해줬는데 남편이 먹고 싶다고 하면 귀찮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는 관심 있게 들었는데 남편 이야기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남편은 소외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 집에서 자기는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느꼈을 겁니다. 돈만 벌어다 주는 ATM 같다고 느꼈을 겁니다. 정말 그렇게 대했으니까요. 저는 남편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도구로 대했습니다. 6번째로 떠오른 건 비교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다른 남자들과 비교했습니다. 친구 남편은 돈을 더 많이 번다. 친구 남편은 승진을 더 빨리 했다. 친구 남편은 더 잘생겼다 하며 비교했습니다. 남편한테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춘자네 남편은 벌써 부장인데 당신은 왜 아직 과장이에요? 영희네 남편은 집도 샀는데 우리는 왜 전세에 살아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자기도 열심히 사는데 아내가 자꾸 비교하니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생각하니 후회됐습니다. 남편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능력껏 일했고 가족을 위해 애썼습니다. 인정해 줬어야 했습니다. 칭찬해 줬어야 했습니다. 모든 걸 적고 나니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핀 건 잘못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을 그쪽으로 밀어낸 겁니다. 40년 동안 무시하고 차갑게 대했으니 남편이 다른 데서 위로를 찾은 겁니다. 관심과 사랑을 다른 여자한테 받으려고 한 겁니다. 저한테서는 받을 수 없었으니까요. 100% 제 잘못은 아니지만 책임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망친 책임이 반은 제게 있습니다. 인정하기 힘들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후회가 됐습니다.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요? 친구 박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순자야, 나 잘못 생각했어. 남편만 나쁜 게 아니야. 나도 문제가 있었어. 40년 동안 남편을 무시했어. 순자가 놀랐습니다. 현수가,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바람 폈잖아. 그게 제일 나쁜 거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맞아. 바람 핀 건 잘못이야. 하지만 나도 잘못했어. 남편한테 관심도 없었고 차갑게 대했어. 남편도 외로웠을 거야. 순자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현수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 난 뭐라 말 못하겠어.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 이미 지나간 일이야. 딸 지수에게도 말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아빠만 나쁜 게 아니야. 엄마도 문제가 있었어.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아빠가 바람 폈잖아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맞아.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엄마도 40년 동안 아빠를 무시했어. 존중하지 않았어. 사랑하지 않았어. 아빠도 외로웠을 거야. 딸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그래도 엄마 잘못은 아니에요. 아빠가 더 나빠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도 책임이 있어. 결혼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엄마가 그걸 몰랐어. 딸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제라도 깨달으신 거 다행이에요. 아들 민수한테는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들은 제 편이었고 아빠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빠만 나쁜 게 아니야. 엄마도 잘못했어.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20년 동안 바람 폈어요. 이혼까지 했잖아요. 엄마, 잘못 없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들어봐. 엄마가 40년 동안 아빠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봤어. 무시했고 차갑게 대했어. 아빠를 사람 취급 안 했어. 아빠도 외로웠을 거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바람 피우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 하지만 엄마가 아빠를 그렇게 만든 거야. 책임이 있어. 아들이 한숨 쉬었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니 다행이에요. 혼자 앉아서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만약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르게 했을까요? 네, 완전히 다르게 했을 겁니다. 남편을 존중했을 겁니다. 남편 의견을 들었을 겁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반갑게 맞이했을 겁니다. 오늘 어땠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하고 물어봤을 겁니다. 남편 이야기를 들어줬을 겁니다. 회사 일, 고민, 꿈에 대해 이야기했을 겁니다.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을 겁니다. 고맙다고 말했을 겁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아요. 하고 말했을 겁니다. 손을 잡았을 겁니다. 포옹했을 겁니다. 따뜻하게 대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달라졌을까요? 네,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남편은 바람 피우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여자를 찾지 않았을 겁니다. 집에서 사랑받고 존중받았다면 밖에서 찾을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저희는 행복했을 겁니다. 40년을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노년에도 함께 있었을 겁니다. 손주들과 함께 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혼했고 각자 살고 있습니다. 40년이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아니, 둘 다 잘못입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남편을 밀어냈습니다. 후회가 됐습니다. 정말 후회가 됐습니다. 남편한테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살고 있을 겁니다. 저한테 돌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만나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혼자 후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제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제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66세에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저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존중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후회하기 전에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됐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외롭지만 평화롭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배웠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용서받을 수는 없지만 깨달았습니다. 친구들한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을 존중하라고,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들었습니다. 몇몇은 남편한테 더 잘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저라도 후회하지 않도록 다른 분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연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처럼 배우자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존중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을 실천해 보세요. 분명 결혼 생활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아서 후회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바꾸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배우자 존중의 중요성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서로 존중하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결혼 만족도가 60% 높다고 합니다. 존중은 사랑의 기본입니다. 배우자를 한 인간으로 대하는 겁니다. 의견을 듣고 결정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무시하거나 아래로 보지 않는 겁니다. 대한가정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한테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사람의 70%가 외도를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존중받지 못하면 다른 데서 찾게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남편을 존중하지 않았고 남편은 다른 여자한테 갔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배우자를 존중하세요. 그게 결혼 생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관심과 경청의 기술입니다. 한국가족상담학회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하루 30분 이상 대화하면 이혼율이 50% 낮아진다고 합니다. 대화가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퇴근하면 반갑게 맞이하세요. 오늘 어땠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스마트폰 내려놓고 눈을 맞추며 들어주세요.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하세요. 힘들었겠어요? 잘했어요? 하고 말해주세요. 조언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저는 이걸 안 했습니다. 남편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남편은 외로웠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매일 30분씩 배우자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결혼 생활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감사 표현의 힘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행복도가 40% 높다고 합니다. 감사는 마법입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배우자를 행복하게 합니다. 밥 해줘서 고마워요. 돈 벌어와서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요. 하고 말하세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모두 감사할 일입니다. 저는 남편한테 고맙다고 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인정받고 싶었을 텐데요. 여러분은 매일 감사를 표현하세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 2번만 고맙다고 하세요. 배우자 얼굴이 밝아질 겁니다. 네 번째는 애정 표현의 중요성입니다. 대한가족학회 연구에 따르면 스킨십이 많은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스트레스가 30% 낮다고 합니다. 스킨십은 사랑을 전달합니다. 손을 잡으세요. 포옹하세요. 볼에 뽀뽀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당신이 좋아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해요 하고 말하세요. 나이 들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60대, 70대도 애정 표현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저는 남편한테 차갑게 대했습니다. 손도 잡지 않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외로웠을 겁니다. 여러분은 매일 애정을 표현하세요. 아침에 나갈 때 포옹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손을 잡으세요.
작은 표현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배우자 우선순위입니다. 한국가정상담학회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보다 자녀를 우선시하는 부부의 이혼율이 2배 높다고 합니다. 자녀도 중요하지만 배우자가 먼저입니다. 부부관계가 탄탄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자녀는 언젠가 떠나지만 배우자는 평생 함께합니다. 배우자를 우선순위에 두세요. 자녀 의견만 듣지 말고 배우자 의견을 먼저 들으세요. 자녀한테만 신경 쓰지 말고 배우자한테 더 신경 쓰세요. 저는 아이들만 신경 썼습니다. 남편은 뒷전이었습니다. 남편은 소외감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은 배우자를 우선순위에 두세요. 그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여섯 번째는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대한정신건강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행위가 이혼 원인의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비교는 독입니다. 배우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다른 남편이나 아내와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 상황이 다릅니다. 능력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배우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인정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당신 정말 잘하고 있어요. 하고 말해 주세요. 저는 남편을 자꾸 비교했습니다. 다른 남편들과 비교하며 무시했습니다. 남편은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세요. 일곱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가족치료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데이트하면 결혼 만족도가 50% 높아진다고 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을 키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둘이서 외출하세요. 산책을 가거나 영화를 보세요. 맛있는 것을 먹거나 카페에 가세요. 손을 잡고 걸으며 이야기하세요. 자녀 없이 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각자 살았습니다.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여러분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매주 약속을 잡으세요. 그 시간만큼은 배우자에게만 집중하세요. 관계가 깊어질 겁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66세입니다. 40년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남편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요. 40년 동안 무시하고 차갑게 대했다는 걸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 바꾸시면 됩니다. 배우자를 존중하세요. 관심을 가지세요. 감사를 표현하세요. 애정을 표현하세요. 우선순위에 두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이 7가지만 실천하면 결혼 생활이 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배우자를 소홀히 하고 계신가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존중하지 않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꾸세요. 너무 늦기 전에 바꾸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세요. 배우자와 행복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떤가요? 어떻게 개선하고 싶으신가요? 함께 이야기해요. 서로 격려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결혼 생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후회하며 삽니다.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하며 후회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고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분들한테 조언하는 겁니다. 제 실수를 통해 배우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세요.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한쪽만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둘 다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입니다. 만약 지금 결혼 생활이 힘드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대화하세요. 배우자한테 솔직하게 말하세요. 내가 잘못했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하세요. 배우자도 변할 기회를 주세요. 함께 상담을 받으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노력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 퇴근하면 배우자를 안아주세요. 고맙다고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결혼은 참 어렵습니다. 완벽한 결혼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매일 배우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매일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가치 있습니다. 노년의 배우자와 손잡고 걷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행복하지 않나요? 그 모습을 위해 지금 노력하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와 평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후회 없이 사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